이 IPL 시술인데요. 그 약간 피부 환해지려고 하는 거 그거 네네, 맞죠? 같은 레이저입니다. 같은 아. 레이저인데 파장만 좀 달리해가지고 IPL 레이저를 피부에 쏘아서 지방층을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그 IPL이라고 하면 네. 예전에 참 언니들이 많이 받고 오셨던 그 네, 시술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를 안과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치료 방법으로 쓰는 걸까요? 안과에서도 네. 일단 원리는 이 IPL이 어느 층까지 레이저를 쏠 거냐를 저희가 정할 수 있거든요. 파장에 따라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열을 가해줄 거냐, 표면에만 가해줄 거냐를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네. 눈꺼풀 마이봄샘이 있는 깊이까지만 투과되도록 이 파장을 정한 다음에 세팅을 한 다음에 피부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네. 그 마이봄샘에 열을 가하는 거죠. 깨우는 거죠. 이 잠자고 있는 죽어 있는 마이봄샘을 깨워서 기름이 잘 나오게 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진 보시면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환자분을 눕혀서 네. 이제 젤을 짭니다. 이 열이 너무 세게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젤을 짜고 저렇게 눈 위에 기계를 올려서 이제 레이저를 쏘고 한 1분 정도 하면 이제 끝나는 시술인데 효과 있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해도 글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네, 효과를 보는 분들은 되게 만족을 하십니다. 그래서 IPL을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고 네. 인공 눈물이랑 다른 안약제를 써도 효과가 잘 없을 때 또는 화장을 하시면 인공 눈물을 잘 못 쓰거든요. 화장이 지워지고 하니까. 네. 아니면 바쁜 분들 그런 네. 분들은 약을 잘 쓸 수가 없으니 이제 IPL을 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샘이 너무 기능이 안 좋아서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든지 너무 안 나오든지 할 때 기름샘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IPL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기준에 맞으면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합니다. 하게 되고 이게 근데 네. 많을 때도 적을 때도 다 사용이 네. 가능하다고요? 네, 기름이 적정량, 적정 농도의 적정 기름이 네. 나와야 되는데 기름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럼 마이봄샘이 이제 막혀 있는 거니까 네. 열어주기 위해서 하고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기름샘도 있습니다. 네. 피부도 지성 피부, 건성 피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적정해야 되는데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거나 굳어 있거나 하면 네. IPL을 해서 이제 정상화 시켜준다. 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IPL 치료에서 부작용이나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부작용은 이제 일시적인 열감, 뭐 1분 안에 30초 안에 보통 끝나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그 열감이 정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 괜찮은데 피부가 아주 약한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 좀 피부가 붓더라, 이 발적이 되더라, 좀 빨갛게 네. 되더라 이런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시간 지나면 보통 좋아져서 괜찮고 그리고 우리 동양인들은 별로 그렇지는 않는데 네. 약간 피부색이 진한 인종이나 그런 분들은 이 아무래도 열 에너지다 보니까 네. 레이저를 쏘인 부분에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강도를 낮춰서 하고 횟수를 줄여서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 기름샘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네. 그 기능에 안구 찜질이 좋다고 했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안구 마사지기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이 마사지기는 이 IPL 치료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마사지 기계가 되게 비쌉니다. 실제로 사려고 하면 뭐 20만 원부터 한 50만 원까지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 안구 마사지기도 좋은데요. 어차피 네. 목적은 피부 밑에 열을 가해서 굳어 있는 기름을 이렇게 녹여주고 마이봄샘을 깨우는 게 치료인데 네. 안구 마사지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내 눈의 마이봄샘이 얼마나 파괴가 되어 있으며 내 피부의 이 퀄리티는 어느 정도인지를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인 이제 열을 가해주기 때문에 맞는 사람은 맞는데 열이 너무 과하다든지 너무 열이 적다든지 해서 효과를 못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 개별화하기가 좀 어렵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네. 그리고 기름이 너무 딱딱한 경우, 마이봄샘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 마사지 기계의 열로만으로는 이 기름을 녹이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너무 심한 건조증은 좀 네.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고 온도를 너무 높이면 이제 피부에 화상의 위험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이 굳이 꼽자면 네.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건성한 건조증 네. 환자들은 기계를 사셔서 집에서 하셔도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아. 네, 대부분 문제 없는데 하실 때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아, 좋겠고. 저희가 그러면 네, 일단은 안과에 가서 네, 눈 상태를 먼저 보고 네, 여기에 이제 마사지가 도움이 될지를 문의한 다음에 좀 그렇죠. 하는 게 가장 네,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IPL의 장점은 네. 이 그 파장이나 열의 강도나 횟수를 의사가 보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적합한 이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음. 있고 딱딱한 기름도 국소적으로 열을 깊게 침투시키면 되기 때문에 많이 쏘지 않더라도 딱딱한 기름도 배출시킬 수가 있고 또 쿨링 젤을 바르고 하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좀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도 네, 좋은 IPL인데요. 네, 자, 이 안구 건조증 치료 방법 중에요. 누전 폐쇄술이라는 시술이 있던데요. 네, 이거는 네. 어떤 시술인가요? 네, 이 앞전에 금방 말씀드린 수성층의 문제가 음. 주로 보일 때 네. 이 눈물이 빠지지 않게 네, 이 사진에 보이는 플러그는 플라스틱과 비슷한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이제 꼽아 놓는 겁니다. 흡수되지 않고. 아. 그러면 네. 아까 네, 보여드렸던 네. 이 플러그보다 훨씬 굵거든요. 굵어서 꽉 막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꽉 막다 보니 좀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는 것 같은 좀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 입구가 좀 굵다 보니까 네. 눈동자를 깜빡일 때 좀 데일 수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저 플러그를 많이 썼고 요즘은 이제 얇은 플러그 대신에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두세 달마다 계속 한 이제 번씩 해줘야 다시 되는 새로 시술해야 네, 되는 네, 것들이 있군요. 네, 아, 뭔가 그 작은 구멍이 뭔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괜히 네, 불편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눈이 뻑뻑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네, 이 안구 건조증 치료하는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네,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네. 하면 완치는 되는 건가요? 치료는 됩니다. 치료는 되는데 완치요.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 눈을 치료했더라도 네. 환경적인 원인이 있든지 내 몸의 음. 컨디션에 문제가 있든지 뭐 잠을 잘 못 자든지 등등 여러 원인으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재발을 잘한다. 네, 아. 그게 이제 문제고 저희가 치료해 주는 건 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뭐 검은 동자 염증, 뭐 마이봄샘염 이런 이제 염증 같은 소견이 보이는데 그런 염증은 한 달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급한 치료는 해놓고 네. 그 다음에는 생활 습관 관리, 뭐 인공 눈물 사용, 온찜질 이런 것들로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이게 참 저희 일상에서 그냥 어찌 보면 흔하게 인공 눈물 넣고 뭐 그렇게 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네, 안에 이렇게 많은 또 원인이 있고 치료 방법이 있었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이것도 사실은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네. 눈물 흘림증이라는 거는 왜 생기는 거죠? 네, 눈물 흘림증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네. 눈이 너무 건조해도 아까 아, 네. 반사 눈물, 다른 종류의 눈물샘에서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네. 건조해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눈물이 생겼으면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눈물 배출로가 있는데 그 배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눈에 계속 고여 있는 상황인데 네. 사진을 보시면 우리 눈에 눈물샘이 여기 있습니다. 눈의 코 쪽이 아니고 바깥쪽의 위쪽 네. 여기 이제 눈물샘이 있고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눈에 10초에서 20초 정도 머문 다음에 증발될 건 증발되고 증발이 안 된 눈물은 이쪽으로 여기가 눈물 구멍이거든요. 네. 아래 눈물 구멍, 윗 눈물 구멍인데 이 눈물 구멍을 통해서 작은 관, 눈물 소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눈물 주머니에 모여 있다가 네. 여기에 일정 이상 양의 눈물이 차면 그 압력 때문에 중력을 사용해서 코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눈물 배출 시스템 파란색으로 된 거 이 어디라도 중간에 막히면 눈물이 눈에 고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눈물 구멍 협착, 눈물 소관 협착 또는 폐쇄, 코 눈물관은 코 안에 있는 관인데 이 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그러면 이제 눈물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출 통로는 그러면 네,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건가요? 네 이 맞습니다. 배출 통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 눈물 네. 배출로 코 눈물관이라고 하는데요. 코 코눈물관. 눈물관, 코 속에 있는 눈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 관인데 네. 바람 빠진 풍선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 빠진 눈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 공간이 없이 네. 있다가 눈물이 빠져나오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럼 눈물을 쭉 아. 통과시켜서 저희가 울면 콧물도 나고 네. 입으로도 눈물이 넘어오지 네, 않습니까? 이게 눈에서 코를 통해서 입까지는 다 관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 그 관을 코 눈물관이라고 하고, 네, 그쪽에 이제 지나다니는 작은 직경의 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눈물 나는 경우가 코 눈물관이 막혀서 나기도 하지만 코 눈물관은 열려 있는데 네. 코가 안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비염이 너무 심하다거나 네. 그러면 비염이 심하면 코 안에 벽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럼 그 벽들이 눈물길을 풍선을 눌러버릴 거니까 아, 길은 이게 있는데 넓어질 그 네, 여지가 없는 여지가 거군요. 없는 거죠. 이 비염이 있어도 그렇고 비중격 만곡증이라 해가지고 네. 이쪽 콧구멍, 이쪽 콧구멍을 나누는 벽이 있거든요. 네. 이 벽이 이제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만곡돼 있는 비중격, 네. 코를 나누는 중격이 만곡돼 비중격이 있으면 만곡돼 이쪽이 있는. 눈물관을 누르겠죠. 그러면 네. 이쪽은 눈물이 안 나는데 이쪽만 눈물이 난다. 아,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만 그러면 네, 그러면 이비인후과도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눈물 흘림증이 그냥 눈물이 좀 났다 이런 거 말고 네. 어떻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눈물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눈물 구멍에다가 네. 물을 쏩니다. 이건 이제 눈물 구멍에다가 이렇게 주사기를 넣어서 이렇게 물을 쏘아주면 이 물이 나가게 되는데 진단할 때도 쓰고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쓰는데 물을 쏘았을 때 물이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 또 역류가 되느냐 어느 정도 힘을 줘야지 물이 넘어가느냐를 통해서 눈물 빠지는 길이 막혔는지 얼마나 막혔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많이 막혔을 경우에는 힘을 줘서 물을 세게 쏘아주게 되면 이 길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무서운데요. 저희가 쓰는 이제 눈물 주사기인데 이 주사기는 끝이 뾰족하지가 않고 뭉퉁한 주사기이기 때문에 네. 별로 아프진 않거든요. 이 주사기를 네. 눈물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물을 쏘면 배출로를 통해서 쭉 내려가서 목으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네. 넣은 양만큼. 네. 그래서 이제 물을 쏘아서 보면 잘 나오냐, 내가 쏜 만큼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알거든요. 네. 넣은 만큼 나오냐, 넣을 때 수월하게 들어가냐, 힘을 줘야지 들어가냐, 그다음에 바늘 자체가 들어가지지도 않느냐. 네. 그리고 바늘 직경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바늘로 안 들어가면 더 작은 바늘 써서 직경이 이 정도 막혀 있구나. 아예 안 들어가면 아예 폐쇄가 돼 버렸구나. 이렇게 해서 눈물 배출로 중에 눈물 구멍, 눈물 소관, 코 눈물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막혔는지를 알고 이 치료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합니다. 항상 자꾸 꺼내시는 것마다 무서운데 또 아무렇지 않다고 네. 하시니까요. 눈물 많이 안 나십니까? 평소에? 네, 저는 건조에 요즘에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어요. 굉장히 눈이 좀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네. 시신경도 건강하다고 그러고 그러셔서 컴퓨터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눈물 흘림증이라는 게 진단이 되면 네.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구멍은 열려 있는데 네. 눈물 소관 또는 코 눈물관이 막혔다. 그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제 주사기가 네. 진단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거든요. 이걸 이제 눈물 구멍에 꼽아서 힘을 줘서 이렇게 물을 쏘아주는 거죠. 이렇게 쭉 쏘면 꽤 많은 양을 쭉 쏘면 이 눈물길이 풍선 같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짜부러져 있던 풍선이 물을 쏘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오늘 쏘고 다음 주에 쏘고 다음 주에 쏘고 하면 풍선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한 3번 정도 하면 환자분들의 70%, 10분 오면 7분 네. 정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되나요? 네, 몇 달 유지되죠. 뭐 짧은 분들은 한 2-3달, 오래 가는 분들은 1-2년. 또 좁아지면 또 쏘고, 네, 살짝 넓혀주는 거죠.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이제 간단한 경우이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눈물길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의 힘만으로는 넓힐 수가 없어서 실리콘 튜브 삽입술 실리콘 튜브 걸 하게 되는데 그 눈물 내려가는 길에다가
이 튜브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술할 때 쓰는 튜브. 이건 실리콘 눈물길 안에 넣는 실리콘으로 된 튜브입니다. 실리콘 관. 이 튜브를 눈물길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게 코라고 생각하면 코 안에 이렇게 위치해 주거든요. 한 2달, 3달 정도 이 튜브를 넣어 놓으면 이 길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어져서 나중에 빼고 나도 길이 넓어진 채로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잘 배출되는 그런 시술 기구입니다. 자꾸 수술하고 뭘 넣네요. 네, 이 실제 환자에서 뽑아온 제가 튜브거든요. 아. 이 튜브를 제 기계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윗 눈물 구멍에 넣고 아래 눈물 구멍에 넣어서 네. 코 안에 이렇게 한 3달 정도 이렇게 어. 코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실리콘 관이 원래 있던 풍선 안에 길 속에 네. 들어가서 길을 좀 형성해주는 이런 기능으로 3달 정도 있다가 빼면 길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넣어주는 실리콘 관 삽입술. 그럼 이 양쪽에다 막 다 이렇게 두 줄을 그렇죠. 넣는 건가요? 이렇게 이쪽만 막히면 여기만 넣고 아. 양쪽이 막히면 이쪽에 다 양쪽 다 그렇군요. 넣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이제 눈물 실리콘 튜브 삽입술입니다. 어. 수술 시간은 한 10분? 10분이요? 10분 정도 걸리고 약간의 통증은 있는데 그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셔서 선생님 네. 저는 점점 못 믿겠습니다. 네. 약간이 아닐 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견딜만 하니까 다들 하시겠죠? 네, 견딜만 하시고 석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빼게 되는데 실리콘 튜브 삽입술의 단계는 여기가 이제 눈물 구멍이거든요. 네. 구멍을 좀 넓혀줍니다. 이 기구인데 송곳처럼 생겼죠. 네. 이 송곳으로 눈물 구멍에 이렇게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이 삽입을 해주면 눈물 구멍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눈물 구멍이 좁은 분들 넣어서 이렇게 벌려주는 기구를 이렇게 넣어서 구멍을 넓혀줍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튜브가 어느 정도 직경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넓혀 얘가 들어가거든요. 네. 넓힌 다음에 그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길을 좀 넓혀서 네. 이제 이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수록 네. 이제 자기 전에 휴대폰 안 봐야겠다. 네. 네, 모니터 안경 꼭 써야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요.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네, 괜찮고 석 달 네. 정도 있다가 빼면 네. 이제 길이 어느 정도 넓어져요. 그러면 눈물이 훨씬 덜 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닌 게 넓혀놔도 또 좁아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하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눈물이 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네. 무섭지만 네.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눈물길이 좁아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협착이 생긴 걸 그냥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방치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실리콘 튜브 삽입술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네. 그때는 저희가 그 길은 이미 쓰지를 못합니다. 못 써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는데 코 안에 있는 코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네. 코 안 공간에 눈물길이 여기 있었으면 네. 그 옆 공간에다가 눈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수술은 이제 뼈를 뚫어서 눈과 코 사이를 막는 얇은 뼈가 있는데 네. 그 뼈를 뚫어서 뼈 속의 구멍으로 눈물이 나가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입원을 하루 이틀 좀 하셔야 큰 되기 수술이 때문에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 튜브로 안 될 경우에 심하게 막혔을 때는 눈왕 비강 연결술이라고 하는 DCR이라고 하는 수술을 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한다. 한데도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러면 눈물이 계속 흐르면 남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겠죠. 네. 계속 울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눈물이 흐르면 피부가 짓물러서 이 가쪽 피부가 많이 헐어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화장을 하기가 어렵고 번지니까. 그리고 눈물이 눈에 이렇게 고여 있다 보니까 눈을 아래로 깔면 네. 물 속에서 뭘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시력이. 목욕탕 수영장에서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네. 눈물이 이렇게 차여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깔면서 하는 일들, 책이나 핸드폰, 반찬 집을 때 등등등 그때 시력자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생활의 불편점들이고 제일 큰 문제는 눈물 주머니 염증이라고 눈왕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눈물 주머니가 뭐냐면 네. 눈물이 들어가서 코와 눈 사이에 주머니가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눈물이 고여 있다가 일정 양 이상의 눈물이 고이면 이제 그때 배출. 코로 배출되게 되는데
여기가 막히면 여기 계속 고이겠죠. 네. 눈물이 고이고 하다 보면 압력도 늘어나게 되고 고인 물이 또 썩듯이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 염증을 이제 눈물 주머니 염증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진도 실제 환자 사진인데 네. 이 사진은 아이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눈물 주머니거든요. 길은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가 막혔겠죠. 막히면 여기에 눈물이 고여 있다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 이 사진도 이분은 이제 어른이신데 네. 이쪽에 오른쪽에 코 눈물관이 막혀서 눈물 주머니 염증이 생긴 거고, 이 염증이 오래되면 우리 눈과 머리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눈의 염증이 심하면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네, 심각한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인 것 더 같은데요? 심한 염증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와. 이 눈항염 정말 음. 무서운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눈항염을 급성 눈항염과 만성 눈항염으로 나누는데, 급성 눈항염은 최근에 잠시 왔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때는 먹는 약 드시고 안약 넣고 이제 이 주사기를 네. 또 쏘아서 이제 길을 열어주고 주사기에 항생제 안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통시켜 씻어주는 거죠, 소독약으로. 네, 그러면 그렇게 한 2주 정도 하시면 보통의 급성 눈항염은 치료가 되고, 근데 치료가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만성적인 눈항염 네. 상태로 왔다, 그럴 때는 이제 수술해서 이 아까 말한 철사 같은 걸로 길을 뚫어서 고여 있는 고름을 빼주고 이제 이런 식의 치료를 합니다. 그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빨갛게 되고 막 부어서 눈의 크기도 막 달라 보일 정도인데요. 네네. 그것만 봐서 이게 급성이다 만성이다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보기만 해서는 알 수는 없고, 저희가 환자한테 언제부터 그랬냐 어땠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사기로 물을 쏴보면 네. 고여있던 고름이 역류를 하거든요. 이 아. 급성 눈항염일 경우에는 약간 피 색깔도 나오고 묽은 고름 이 나오는데, 네. 만성 눈항염 같은 경우는 아주 노랗거나 갈색으로 된 끈적한 모래알 같은 굳은 네. 분비물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오래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눈물로 생기는 불균형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안구 건조증도 있었고 또 눈물 흘림증 있었습니다. 이 증상들을 이해할 때 이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건조증과 눈물 흘림증이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중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 가령 네.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분은 눈물 흘림증이냐라고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눈이 건조해도 맞아요. 눈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건조하시든 눈물이 나시든 안과에 오셔서 건조하면 왜 건조한지, 네. 눈물이 난다면 왜 눈물이 나는지를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요점을 좀 말씀드리면, 네. 건조증일 경우에는 서두에 눈물층의 문제다 눈물층이 라고 말씀을 드렸고, 눈물층이 수성층, 지방층, 점액층 네. 세 가지가 있고, 이 층의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네. 치료의 포커스만 잘 맞추시면 건조증은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자꾸 재발해서 문제이긴 한데, 네. 그래서 건조증이 어떤 눈물층의 문제인지, 그래서 안약을 쓸지 IPL 같은 레이저 치료를 할지, 또는 생활 습관의 문제, 이게 치료를 아무리 해도 계속 재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눈물이 많이 증발되는 상황이 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경우, 네. 계시는 환경이 건조하거나 히터 바람 밑에 바로 있는 경우, 야외에서 바람 불고 건조한데 일을 하시는 경우, 네. 물 앞에서 일하시는 경우, 식당에서 고기 굽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눈물을 아무리 많이 보충을 해줘도 내 몸에서 생겨야 되는 기본 눈물량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갑상선 질환,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 눈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피부도 건조해지고 탈모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하는데, 우리 몸에 체액 분비가 잘 안 되면 생기는 것들인데,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 눈이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병들도 있거든요. 그런 병들도 눈물을 많이 마르게, 생성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드시는 약 중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약물, 그다음에 수면제 중에 한두 종류,
또 뭐 신경과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 중에 한두 종류 네. 이런 약들도 눈물 분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하는데도 계속 재발한다. 그러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이 환자분의 개인적인 질환이나 네. 먹는 약의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또 좀 찾아보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문제인 경우는 이제 네. 어디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뭐 큰 수술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두면 눈물 주머니염, 눈왕염이 생기기 때문에 네. 눈물 흘림증은 빨리 오셔서 치료하시면 참 좋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든 네. 알면 네.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건조증이든 눈물 흘림증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조금 불편할 때 네. 처음 조금 불편할 때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하면 치료가 쉬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너무 진행해서 오시면 진단도 어렵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때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희 장영준 안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한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